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씹으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네가 뭘 알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내가 이렇게 못 키워서 죽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다고? 남편한테도 시누이한테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모음 라디오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 제작을 응원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맞벌이에 3살짜리 수아까지.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 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손녀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정아,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 수아는 내가 볼게.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육아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소아과 선생님 말씀도 열심히 따르는 편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키웠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침 7시에 일어나 수아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출근해라. 수아는 할머니가 볼게.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아토피가 좀 있어서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세요. 특히 김치나 젓갈 같은 거는. 시어머니께서 손을 내저으셨어요. 알았어, 알았어. 어서 가. 네 엄마도 참 잔소리가 많아.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늦을 수는 없으니까요. 퇴근은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아가 달려왔어요. 엄마. 저는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아 입가에 빨간 자국이 보였어요. 익숙한 색이었습니다. 김치. 수아야, 이게 뭐야? 뭐 묻었어?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좀 줬어. 애가 달라길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수아는 아직 3살이에요. 그리고 아토피가 있어서 자극적인 건 김치가 몸에 좋아. 유산균이 많다며. 나도 내 새끼들 그렇게 키웠어. 시어머니 표정은 단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야. 시누이 제이 씨였습니다. 42살, 5년 전에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요즘 친정에 부쩍 자주 오십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과일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언니도 왔네? 제이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힘드시지? 내가 자주 올게. 언니는 바쁘니까.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제이 왔어? 밥 먹었어? 과일은 또 왜 사왔어? 제이 씨가 소파에 앉으며 저를 흘끔 봤습니다. 근데 언니 애 하나 맡기면서 뭘 그리 까다롭게 굴어. 엄마한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김치도 못 먹여?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토피가 있어서. 에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 그죠, 엄마? 제이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으셨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 10시, 남편 재현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수아한테 김치를 먹이셨어. 응, 그래. 재현 씨는 넥타이를 풀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아토피 때문에 자극적인 건 피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원래 그래. 옛날 방식이 몸에 배신 거지. 좀 받으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도 왔더라. 나한테 까다롭게 군다고. 제이가? 에이, 그냥 한 소리겠지. 신경 쓰지 마. 재현 씨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재현 씨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살며시 다가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수아 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참을,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수아가 잘 자나 보려고. 그리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시는 순간 분명히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한 단어만 겨우 들렸습니다. 은비야. 은비? 그게 누구지?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치 사건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께 당부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달라고, 수아 피부가 예민하다고.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알았어 하셨지만 어딘가 귀찮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날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어요.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비었거든요. 집에 가서 수아 얼굴이나 보자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신발을 벗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수아야. 아, 해봐. 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셨어요. 오물오물 씹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그대로 젓가락으로 집어서 수아 입에 넣어주셨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수아도 저를 봤습니다. 입가에 빨간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씹으신 거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세균이 옮을 수도 있고 충치균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네가 뭘 알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수아 건강 때문에. 닥쳐.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새끼, 내가 이렇게 못 키워서 죽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가 죽었다고? 무슨 말씀이신 거지? 남편한테도 시누이한테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끊으셨어요. 무언가 실수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우는 수아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밤 8시, 남편 재현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그를 끌고 갔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씹던 김치를 먹이신 것, 제가 말렸더니 화를 내신 것, 그리고 그 말씀.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 새끼 이렇게 못 키워서 죽었다고. 재현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그래서 묻는 거야. 혹시 너희 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 어렸을 때? 재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없어. 나랑 제이밖에 없는데.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어머니가 수아 방 앞에서 은비라고 중얼거리셨어. 은비? 그건 또 누구야? 재현 씨도 처음 듣는 이름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봤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신우이 제이 씨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제이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어요. 어제 일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엄마한테 들었어. 언니가 또 엄마 스트레스 줬다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잠깐, 제가요? 저는 그냥 수아한테 씹던 음식 먹이시길래. 그게 뭐 어때서?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 제이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우셨어. 며느리가 자기를 더럽다고 했다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게 그 말이지. 씹은 거 먹이지 말라는 게.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어?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현 씨가 끼어들었어요. 야, 제이야. 일단 진정해. 오빠는 빠져. 이건 여자들 일이야. 제이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엄마 모시기 싫으면 말해. 내가 데려갈게. 괜히 모셔놓고 구박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박이라니. 저는 그저 아이 건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제이 씨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왔어. 울지 마.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현 씨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여보, 나도 모르겠어. 일단 엄마 좀 진정되시면 얘기하자.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제이 씨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수아를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께 맡기지 못했어요.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현 씨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어른이니까. 먼저 숙여.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더 피곤해지니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에 갑자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작은 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은정이가 시어머니 구박한다며? 요즘 젊은 것들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제이가 그러더라. 형님이 울면서 전화하셨다고. 아이고, 불쌍해라. 늙으면 30밖에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 잘 만나야 해.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모, 작은 어머니, 사촌 언니까지 모두 저를 욕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이 씨였어요. 분명히. 저는 재현 씨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제이 씨가 친척들한테 다 말하고 다닌 거야. 재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가 좀 입이 가볍긴 해. 근데 엄마가 진짜 많이 속상해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재현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토요일 오후, 제이 씨가 또 집에 왔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빠, 나 할 말 있어. 제이 씨가 거실에서 재현 씨를 불렀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차라리 우리 집에 가시는 게 낫겠어. 재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며칠째 밥도 못 드시고 우시기만 하셔. 이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으신대. 제이 씨가 저를 흘끔 봤습니다. 그 눈빛에 독이 있었어요. 엄마 말씀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 하셨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눈치를 줬어요? 저는 그냥 수아 건강 때문에. 됐어, 언니. 변명은 됐고. 제이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빠, 엄마 모실 생각 없으면 나한테 줘. 대신 생활비는 보내야 해. 엄마 연세에 일을 시킬 순 없잖아. 생활비. 저는 그 단어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재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셔야지. 손녀도 있고. 그 손녀 때문에 엄마가 이 고생인데? 제이 씨가 비웃었습니다. 오빠도 참 언니 편만 들어. 그 말을 남기고 제이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문득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아랑 닮았다.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빛바랜 펜 글씨였습니다. 1985년 은비 첫돌. 은비.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왜 수아랑 이렇게 닮은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이 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혹시 아는 게 있는지. 제이 씨가 점심때쯤 왔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그녀를 막았어요. 제이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뭔데? 혹시 은비라는 이름 알아요? 시어머니 서랍에서 사진을 봤는데 제이 씨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제이 씨는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몰라. 그게 뭔데?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린 여자의 사진이던데.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근데 왜 남의 방을 뒤져? 제이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언니,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물건까지 뒤지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이 씨는 저를 밀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제이 씨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눈동자의 흔들림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은비가 대체 누구야?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서 계셨어요. 손에 그 사진을 들고 계셨습니다.
은비 사진. 이거 네가 가져갔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남의 방을 왜 뒤져?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옆에 제이 씨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선 넘었다? 시어머니 물건을 몰래 뒤지다니. 저는 억울했습니다. 뒤진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방에 들어가서 우연히 서랍을 열었어? 제이 씨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이건 네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이 씨가 시어머니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이런 취급받을 필요 없어. 나랑 가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짐 싸야겠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은비가 누군지 궁금해서. 닥쳐. 시어머니께서 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이름 입에 담지 마. 네가 뭔데?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이 씨가 저를 흘겨봤어요. 잘됐다. 엄마 내가 모실게. 대신 오빠한테 말해둬. 생활비는 제때 보내라고. 제이 씨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녁 8시. 재현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고 계신다고, 제이 씨 집으로 가시겠다고. 재현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굳이 사진을 건드렸어? 뭐, 그냥 뒀으면 될걸. 왜 자꾸 일을 키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키웠다고?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뿐이야. 무슨 진실? 엄마 과거를 캐서 뭘 어쩌려고? 재현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인데 당신도 모르잖아. 은비가 누군지, 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건 엄마가 말씀하시기 전까진 묻지 않는 거야. 그게 예의지. 예의? 그 예의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있어. 우리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가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수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재현 씨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우는 수아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밤 11시, 재현 씨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 창고 좀 정리할게. 아버지 제사 물품 어디 뒀더라. 재현 씨가 베란다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이 시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뒤지던 재현 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손에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뭔데? 저도 다가갔습니다. 재현 씨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글씨체였어요. 재현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에서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거 봐.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한 문장에 멈췄어요. 은비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제발 자책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해줬어도 어쩔 수 없었어. 은비.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더 읽었어요. 1986년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재현이는 어떡해. 뱃속에 제이도 있잖아. 은비는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을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제이가 뱃속에 있었다는 건 은비는 제이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거지.
누나였던 거야. 재현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누나가 있었어?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야? 우리는 서로 마주봤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큰 고모한테 전화해 볼게. 고모는 알고 계실 거야.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고모께서 받으셨어요. 고모, 나 재현이야. 물어볼 게 있어서. 재현 씨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고모, 혹시 은비라는 이름 알아? 엄마 서랍에서 사진을 발견했거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래, 재현아. 이제 알 때도 됐구나. 고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은비는 내 친누나였어. 고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비는 내 친누나였어. 제이 바로 밑이었지. 재현 씨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이 다음에 은비가 태어났고 그 다음이 너였어. 원래 너희는 삼남매였단다. 그럼 은비 누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986년이었어. 은비가 2돌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갑자기 고열이 났어. 시골이라 병원이 멀었거든. 내 엄마가 없고 버스 타고 읍내까지 갔는데 고모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늦었어. 급성 폐렴이었대. 하룻밤 사이에 악화돼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현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 내 엄마 그때 거의 미칠 뻔했어. 고모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내 엄마는 자기 탓이라고 했어. 그날 아침에 은비가 밥을 잘 안 먹었거든. 그래서 씹어서 먹였대. 옛날엔 다 그랬어. 근데 그게 마지막 식사가 됐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아에게 씹어서 김치를 먹이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 엄마는 평생 그 생각을 했어. 그때 내가 더 잘 먹였으면, 병원을 더 빨리 갔으면, 내 방식대로 더 잘 키웠으면, 자기가 엄마 노릇을 못해서 은비가 죽었다고. 고모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래서 결심했어. 재현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태어나기도 전에 간 누나 이야기를 알려줘서 뭐 하겠냐고. 집만 된다고. 재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구나. 근데 제이는 알아. 몇 년 전에 엄마가 힘드실 때 털어놓으셨거든. 저와 재현 씨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제이가 알고 있다고요? 고모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5년 전쯤이야. 제이가 이혼하고 친정에 와 있을 때 내 엄마가 술 드시고 우시면서 은비 이야기를 하셨대. 제이가 그때 들었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이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고모, 그런데 왜 제이는 오빠한테 말 안 했을까요? 고모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제이가 요즘 친정에 자주 간다며? 엄마 챙긴다고? 네, 거의 매일이요. 고모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이가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엄마한테 좀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거든. 전화를 끊고 저와 재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이가 알고 있었어. 알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저렇게 들러붙은 것도 혹시 그거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냐?
저는 며칠 전 들었던 제이 씨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그때 들었어. 제이 씨가 전화하는 거. 뭐라고 했는데? 엄마 데려오면 생활비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재산 정리할 때도 유리하다고. 재현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나? 엄마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이 씨가 이 비밀로 어머니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재현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동안 저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수아에게 집착하시는지, 왜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아를 볼 때마다 은비가 보이셨던 거예요. 그때 못 지킨 딸, 그때 못 해준 것들,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씹어서 먹이는 것도 그때 마지막으로 은비에게 해주셨던 거였어요. 평생 그 기억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그분을 미워했어요. 고집스럽고 답답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40년 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힌 죄책감. 그리고 그 상처를 이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딸인 제이 씨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야겠다. 내일 아침 시어머니께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할 말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 은정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캐리어가 있었어요. 짐을 싸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비 이야기 들었어요. 시어머니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님께 여쭤봤어요. 은비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신 건지. 다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았으면 됐잖아. 뭘 더 원해.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움찔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왜 수아한테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다 알진 못해요. 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수아가 은비 닮았죠? 시어머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무너지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막아두셨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은비 어릴 때랑 너무 닮아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 은비가 돌아온 줄 알았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잘 키우고 싶었어. 그때 못해준 거,
이번엔 다 해주고 싶었어.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씹어서 먹인 거. 그게 은비한테 마지막으로 해준 거였어. 그날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내가 씹어서 먹였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빨리 병원 갔으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짐 다 쌌어? 빨리 가. 제이 씨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멈칫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재현 씨가 제이 씨 뒤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이야. 재현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은비 알고 있었지? 제이 씨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야, 오빠. 고모한테 다 들었어. 5년 전에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제이 씨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제이야. 엄마 나는. 닥쳐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니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든지. 평생 짊어지고 산 거. 제이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 날 이용했잖아. 불쌍한 엄마 챙긴다면서 생활비 타내고 재산 노리고. 누가 그래? 나는 진짜 엄마 걱정돼서. 며느리 내쫓으려고 친척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닌 것도 나 걱정돼서야? 제이 씨 입이 굳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한 발짝 다가가셨습니다. 은비일 알면서 왜 오빠한테 말 안 했어? 너만 알고 있으면 엄마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그랬지? 엄마,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거, 니는 그걸 무기로 썼어. 그게 자식이가?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네 오빠네 내가 지킬 거다. 제이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는 엄마 친딸이야. 친딸이 엄마 상처로 장사해? 나가라. 엄마. 재현 씨가 제이 씨 팔을 잡았습니다. 제이야, 그만해. 나가. 오빠까지 왜 이래? 나가라고 했어. 재현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이 씨가 저를 노려봤어요.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제이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제이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내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많이 못되게 굴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 몰라드려서 고맙다. 네가 먼저 찾아와줘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저래서 미안해. 네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재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은비 누나 이야기 나한테도 해줘요. 듣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떠나지 않으셨어요. 캐리어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은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현 씨와 저
둘이 거실에 앉아들었습니다. 은비는 활발한 아이였대요. 웃음이 많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낡은 사진 속 은비는 정말 수아와 닮아 있었어요. 이 사진 찍고 한 달 뒤에 갔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어요. 재현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4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짐 될까봐. 짐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야 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아들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며칠 후 시댁 친척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고모께서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제이 씨가 그동안 한 일들을, 시어머니 상처를 이용해서 생활비 타내려 한 것, 며느리 쫓아내려고 거짓말 퍼뜨린 것.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제이가 그랬어? 설마 형님한테 직접 들었어? 사실이래.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친정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편이었어요. 아니,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이 씨는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재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이혼하고 힘들었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힘든 건 이유가 될 수 없으니까요. 누구나 힘들어도 선을 지키며 살아가니까요.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은정아, 이거 아토피 관련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 아토피 바로 알기. 서점에서 샀어. 나도 공부 좀 해야겠더라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했지. 요즘은 다르다며. 나도 배워야지. 시어머니께서 수아를 바라보셨어요. 수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이제 더 잘해줄게. 할머니가 옛날 방식 고집해서 미안해.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맑게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녁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은정아.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은 좀 괜찮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은비 이야기, 시어머니의 상처, 제이 씨 일까지.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응, 나도 이제야 이해했어. 그래, 잘했다. 며느리가 먼저 손 내밀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느낀 게 있어. 뭔데?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다들 상처가 있더라고. 그걸 이해하면 용서가 되더라. 전화기 너머로 친정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도 사랑해. 다음 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재현 씨, 저, 수아, 시어머니, 4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은비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같이 찍어도 될까? 우리 가족이니까.
재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시어머니께서 액자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화면 속에 우리 5 식구가 있었어요. 은비도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수아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알아가고 보듬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내 어머니, 고맙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저야말로요, 어머니. 차창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